행복해지기 위해 더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덜 신경 쓰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기존 자기계발서와 정반대의 메시지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이 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을 크게 가져라 같은 상투적인 조언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대신 저자는 아주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에 신경 쓸 것인가? 이 책의 핵심은 모든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신경 쓰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마크 맨슨은 행복한 삶이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감당할 가치가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집착이 인생을 망친다. SNS와 비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이 말은 비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빚진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기준으로 살아갈 자유가 생깁니다. 책임은 통제권이다. 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 환경, 타인의 행동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을 다시 세워라. 모든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외부의 인정, 돈, 인기, 성공만을 가치로 삼으면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이 가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실패에도 의미가 남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가치만이 인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이 선명해진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에 신경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은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데 있다 하고. 이제 이 책이 말하는 건강한 무관심이 실제 삶과 선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책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였죠.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들은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반대의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더 적은 것에 신경 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지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판매량이 무려 150만 부를 넘었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 2017년에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뽑히기까지 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제목에 F로 시작하는 여기 떡하니 박혀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매력과 논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현상의 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신경 끄기라는 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다 됐어. 이런 식의 무관심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온갖 잡다한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에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 이건 뭐랄까 아주 전략적인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걸 묻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게 이 책이 세상을 보는 핵심적인 방식인 거죠.
저자는 이걸 독이 되는 긍정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소셜미디어나 광고나 전부 다 끊임없이 넌 더 행복해져야 해, 더 나아져야 해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추기는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상식을 뒤집는데요. 우리는 보통 동기부여가 돼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순서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시작하면 그 행동이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이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은 까칠한 메시지에 그토록 열광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 끊임없이 긍정적이어야 해, 행복해야 해 라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던 사람들한테 이 책이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해준 거죠. 괜찮아,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라는 말이 절실했던 거예요. 한 레딧 유저가 남긴 이 글이 핵심을 꿰뚫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뭐 절대적인 진리라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딱 그 시기에 필요했던 메시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 같은 수천 년 된 지혜를 요즘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입문서나 라이트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철학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유용했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싫어하고 비판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자가 너무 잘난 척한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지 않다. 심지어는 여성 혐오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비판까지. 논란이 정말 거셌어요. 이런 반응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저자의 과거 행적이나 그래서 느껴지는 좀 거만한 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줬던 겁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이거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 사상을 그냥 요즘 스타일로 포장만 바꾼 거 아니냐, 무슨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우습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아픈 비판일 텐데요. 신경을 끈다는 것 자체가 특권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 직장에서 잘릴 걱정,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신경 끄세요 라는 말이 과연 와닿을까요?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죠. 한 레딧 유저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는데요. 너무 많은 빵에 버터를 얇게 펴바른 것 같다. 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인데 이걸 억지로 책 한 권 분량으로 늘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책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책을 독이 되는 긍정성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독제이자 더 깊은 철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특권층이 쓴 독창성 없는 재탕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죠. 보시는 것처럼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결국 이 책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디딤돌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신경 끄기는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걸 가졌기에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특권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